7월 20일 생생 주식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금요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이렇게 조금 눌리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큰 변동성 없이 혼조세로 마감이 됐죠. 나스닥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5일 이평선 위에서 큰 문제 없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역시 역사적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기조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어떤 증시 흐름을 보면서 이번 주 주말에 증권가에서는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은 세 가지로 조금 압축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증권가에서 있죠. 이 발언은 어닝 시즌마다 증권사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죠? 상투적으로 하는 말인데, 물론 실적이 기대 내지 예상보다 크거나 적으면은 주가의 변동성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전망치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이 실적 전망치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가의 선반영 여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주가가 이를 선반영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야 돼요. 만약에 주가가 선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주가가 등락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좋게 나오면 상승, 많이 안 좋게 나오면 하락으로 변동성이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주가가 선제적인 반영이 없었다면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등락 변동성을 보일 거고요.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면서 상승 내지 하락을 보였다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노출로 보면서 주가가 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실적 호조를 선반영하고 주가가 미리 상승했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노출로 보고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선제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하락을 한 종목이라면 실적 발표를 일단 재료 노출로 보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역으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염두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어떻게 있나 보면은 7월 23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7월 24일에 SK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G생활건강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7월 25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알파벳, 테슬라,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권가에서는 장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하반기 기업의 실적에 둔화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증시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물론 실적의 어떤 변동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 트럼프의 관세라는 게 약간 인위적인 수단이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어요. 인위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자체가 당장은 일단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적응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증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이 기조, 이 부분을 너무 또 실적에 이런 부분에 가려가지고 또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이미 많이 올랐고 상승 과열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조금 빠질 듯 하다가도 다시 버텨주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또 오히려 추가 상승한 다음에 또 매물 소화를 거치는 것도 행보성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한국 증시, 즉 관세 영향으로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에 조금 둔화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 증시의 근본적인 이 변화, 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한국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JP모건 같은 경우도 한국의 지배구조 개편,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2년 내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여기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고 4,000포인트 가고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면 이건 기업의 실적이 아니고요. 한국 증시의 과거에 없던 근본적인 변화, 이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것만 갖고 본다면 한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다 또 빠져야 되고 올라가다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기관들이 보통 박스권을 좋아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빠져야 되고 어느 정도 빠지면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항상 또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 빠지면 긍정으로 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 증시의 근본적인 변화 기반, 이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지금은 증시를 봐야 되는 그러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셋째, 기존의 주도주 매물, 그리고 소외주, 반도체 2차 전지 등으로의 어떤 순환매 상승, 이게 이제 세 번째 의견, 증권가 의견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죠,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업 증권사의 이런 얘기는 이제 좀 뒷북이에요. 뒷북. 그죠? 뒷북이죠. 아무튼 이번 주말에는 증권가에서 이 세 가지의 의견으로 좀 압축해서 볼 수 있겠네요. 증시 전망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지수를 놓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세적인 부분은 뭐가 있느냐, 이건데요.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지수가 빠지려고 할 때 지수를 방어해 줬다 라는 얘기는 이미 했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지수가 상승한 게 아니고 옆으로 횡보 등락한 거죠. 그러니까 방어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삼성전자가 방어해 주면서 지수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 등락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올라갔음에도 지수는 못 올라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상승만으로는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할 만한 종목이나 섹터의 가세가 있어야 된다, 합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자,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 이외에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 만한 새로운 종목이나 섹터가 새로 합류하는지, 이거를 이번 주부터 살펴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없다라면 조정을 거치는 기존 주도주 쪽에서 새로 또 조정 후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리죠. 이 경우에는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는 좀 선별, 옥석 가리기를 좀 하면서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해가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삼성전자 상승만으로는 지수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새로운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할 만한 종목이나 섹터가 이번 주부터 합류하는지를 봐라. 만약에 이게 없다면 조정을 거치는 기존 주도주에서 선별적으로 다시 또 상승한다는 소리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시라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 주봉. 지금 5주 이평선을 지지로 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보면 주봉이 시가 우위 양선에서 끝났어요. 아직 우위로의 시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일단 여전히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 위쪽으로의 어떤 시도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보시고, 아래쪽으로는 5주 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이 상승의 기조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염두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위로 계속 여유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여유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85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240주 이평선 쪽으로 접근 내지 돌파 시도 쪽으로 후속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염두에서 이번 주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장인 카페 7월 가격 할인 이벤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카페 공지사항 글을 확인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국에 물난리가 났었는데 물난리에 안전하게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